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자, 자리에 계신 분들 일반 되고 있습니다. 14포인트 상승. 야, 최근 하락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메워주려고 하네요. 네, 이거 수익어놓은 거 지울 수는 없고. 자, 아까 오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이탈하기 위해 있는 거라 그랬죠. 지지를 받고 거기가 툭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어저께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안 됐지. 이날 그래서 지지라인 안 닿고 이렇게 딱 밑꼬리 달고 올라가면 되는데 어저께 지지라인에서 붙어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깨고 내려갔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낙폭은 그대로 좀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저께 1.7% 정도 빠졌는데 지금 1.6% 정도 상승으로 어제 하락폭을 많이 내었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내었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마감 동시 효과까지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만 하나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무리만 오늘 잘 해주면 내일 장에서 오늘 이제 미국 장이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내일 우리 시장을 상승 마감해주면 딱 이번 주는 아주 이상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급해졌네. 왜 이래? 마라라라라라. 오늘 제 컨셉은 5% 먹으면 일단은 수익 실현하자기 때문에 무료방에는 종목을 많이 안 드렸고 고급방만 이제 종목들을 접근을 좀 해봤는데 오늘 해야 될 것들을 좀 일단은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지. 하긴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은 2시까지 딱 진행을 할 거라서 가볍게 한 30분 정도 마무리를 좀 해드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렌시스 같은 경우 지금 로봇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금 로봇주를 저는 오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물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매매를 해야 훨씬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거나 물려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냅다 물린다고 뭐가 다 해결이 되나? 그게 아니지. 명분.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분이라고 그랬죠. 이 명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해야 되는 이유, 펀더멘털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항상 했는데 이 부분이 로봇주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명분이 확실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로봇주가 하락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다른 2차전지 내려올 때는 2차전지 죽은 거 아니죠? 죽은 거 아니죠? 하고 애타게 물어보던 그 많은 사람들이 회원 여러분들이 아니고 주변인들이 로봇주 떨어지니까 기다렸다는지 죽었네 죽었네 이러고 있어. 뭐지? 로봇주 별로 다 안 좋아하나? 우리 방이 로봇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희생을 하는 건가? 왜 로봇주는 죽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죽었네 하고 쌤통이라는 듯이 고소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그래요. 주변에. 이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있지 않을까?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주들은 다들 그거에
집중을 해서 그거 밀리면 안 되니까 이거 죽은 거 아니겠지? 죽은 거 아니겠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면 로봇주는 죽었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쪽이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이쪽으로 안 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흔히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돈을 잃는 구조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익을 보는 그 구조가 바로 주식인데, 냉정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방향을 한 방향으로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는 절대 안 가요. 다수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차전지, 2차전지를 외쳤어요. 물론 저도 2차전지 좋다고 했죠. 하지만 2차전지 좋다고 하면서는 후속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지. 계속 그 다음을 준비해야죠. 2차전지 좋아요. 좋은데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사이즈가 돼야 되니까 반도체를 얘기했고, 반도체를 얘기하면서 반도체가 상승해야 되는 이유는 AI 부문의 성장 때문이고, AI 부문의 성장이니까 AI 관련주도 봐야 되고, AI 관련주가 가면 로봇주도 가기 때문에 로봇주까지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프로세스였어요. 그게 지금 쭉 이어져서 와서 이제 로봇주가 훌륭한 흐름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가장 이제 최근에 로봇주의 흐름이 가장 높은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의 조정이 나왔어. 근데 이게 조정 나온다고 내가 볼 때는 끝은 아니거든. 오늘 우리도 1엔시스로 수익을 지금 봤지만 오히려 이제 로봇주들은 여기서 한번 옥석 가리기를 또 한번 하지 않을까. 진정한 대장주들을 뽑아내고 그런 진정한 대장주들이 상승하고, 또는 그 조정 구간에 돌입한다고 해도 이 조정 구간은 우리가 보유하면서 견뎌줘야 되는 그 조정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기업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023년의 주제는 2023년 주식시장의 주제는 혁신 기술이에요. 혁신 기술. 성장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가 안 되네. 자, 딱 이 시장을 보면요. 대장주들은 항상 뭐가 대장주가 되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대장주는 삼성전자죠. 이거 삼성전자는 엄밀히 말해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인데 대장주죠. 매출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 있고 시가총액 어마어마하게 커요. 1위 종목입니다. 미국장을 보면 대장주가 뭔가요? 애플이에요. 애플도 역시 성장주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자 기술주예요. 그런데 시가총액 1위에 실적도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이게 뭘 뜻하냐면, 성장성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주식이 대장주가 될 수는 없어요. 성장성은 무조건 갖추고 있어야 되면서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실적까지 뽑는 기업이 항상 대장주가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도 역시 그랬기 때문에 대장주가 된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반도체, 2차전에 대한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건 사이즈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로봇과 함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봇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근데 아직 실적이 붙지 않았을 뿐이에요. 못 붙어요. 돈을 쓰는 산업입니다. 이런 로봇주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애플처럼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애플이 로봇을 만들든 삼성이 로봇을 만들든 아니면 지금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든, 선도업체가 어느 정도 그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까지 만들어 가려면, 애플 같은 경우가 2008년에 아이폰을 내면서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근데 원래 애플은 성장성과 실적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지. 그 토대를 만드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해요. 사실 어쩔 수 없어. 자본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자본이 지금
테마라고 할지 섹터라고 할지 좀 애매한데 이 로봇 섹터에 그 자본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삼성은 들어왔고 현대도 들어왔고 LG 들어왔고 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두 성장 동력 새롭게 찾는 게 로봇입니다. 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로봇을 찾고 있어요.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활용 가치가 있고 매출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묻어놓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움이 당연히 있죠. 테마성이 아직은 있으니까.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얘네들도 전부 기술주의자 성장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로봇주 같은 앞으로 혁신기술 기업들, 2023년의 주제 이 혁신기술, 여기에 가장 꼭지점에 있는 종목, 있는 섹터가 저는 이게 이 기술 분야의 가장 꼭지점은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봇. 그냥 지금 있는 뭐 로봇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최종 버전은 AI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작비도 많이 들어서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봇주들은 저는 지금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종목별로 편차는 있어요. 종목 선정은 잘해야지. 물린다고 할 지연정 로봇주는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이래서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로봇, 이건 인류가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로봇은 바이오랑 똑같아요. 인간이 발전하려는 욕구가 있는 한 계속 시도하고 만들고 투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가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주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슈가 끝나는 거일 수 있어요. 상장하고 나면 야 로봇주 이제 파티 끝하고 잠잠해질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슈들이 붙게 될 겁니다. 아직 굵직굵직한 재료들도 많이 남았어요. 가장 큰 이슈 하나는 아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존재하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콜옵션 한번 행사하면 바로 삼성 로보틱스로 바뀌어요. 한화가 지금 로봇 사업부를 만들었는데 곧 한화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노리는 기업이 있어요. 1번 기업이 뉴로메카입니다. 아직 굵직한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로봇주들은 대기업들이 지금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로봇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 로봇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 상장할 때부터 얘기했고, 상장한 다음에 한 2년 정도를 암흑기를 겪다가 이제 삼성이 구해준 건데, 그게 바로 올해 초였잖아요. 그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로봇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AI는 사실 임팩트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AI가 임팩트가 약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거 역시 누군가가 도와주죠. 챗 GPT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는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꾸준히 생기는 거야. 알고 있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들의 뒷공문이라도 좀 쫓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단 말이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들 모두 그렇죠. 외국에서 그 글로벌 기업들이 뭔가를 만들면 거기서 그 기업에 하청을 주거나 아니면 그 기업의 기술을 제휴하거나,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이테크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아요. 이런 걸 먼저 이제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자본력이 있는 게 이제 대기업이고, 그 대기업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고 글로벌 대기업들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봇주 얘기를 한 거고, 사실 뭐 이렌시스는 로봇주 안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탑픽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로봇 청소기가 로봇으로 매출이 잡히면서 좋은 점은, 얘는 그냥 단순 로봇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내고 있는 로봇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렌시스를 오늘 우리가 공략을 해본 거고, 오늘 사실 이거 수익 실현해서 원샷 원킬이 됐잖아요. 원샷 원킬이 됐지. 어떻게 보면 오늘 다른 종목들 이것저것 안 하고 딱 이렌시스만 하고 다른 건 안 드렸잖아. 안 드린 이유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반도체에선 가온칩스 가지고 있고, 뭐 로봇주도 뭐 여러 종목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2번이나 수익 받은 TPC가 지금 좀 아쉬워졌지만, 내일 반등 없으면 전 이거 종목 교체 바로 할 거예요. 근데 그 오늘 하냐 내일 하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장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를 신규로 매수한다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진행을 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고급방에서 진입한 종목들, 뭐 역시나 오늘 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종목들 역시 소외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또 관심 있게 봤던 분야가 바이오 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한창 로봇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로봇주 설명드리면서 인류가 존재한 한 바이오와 함께 로봇주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계속 아프지 않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바이오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산업 중 하나죠. 그 중에서 요즘에 바이오 쪽에서 가장 핫한 바이오 분야가 성장을 했죠.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중심으로 한 이 비만 치료제. 원래는 당뇨 치료제에서 출발한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는 인벤티지랩이 가장 대장주라고 지금 저는 계속 리딩을 해왔는데,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시세가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이제 뭐 좋은 건 당연하겠지만, 오늘 말고 최근 조정장에서도 제가 이거 무료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다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점상을 갔었고, 그 다음에 시세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위에서 횡보 중인데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기 가격 여기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9% 상승 중인데, 9% 상승 중일 때 들어가기엔 부담스럽지만, VI 가겠네요. 15,200원이 VI인데 이건 VI 가는 거야. 이렇게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바둑의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대마는 절대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차트 보면서 항상 그 얘기했어요. 점상불사라고. 점상은 결코 쉽게 죽지 않아요. 웬만한 시세가 아니거든. 이 점상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시세입니다. 이건 결코 쉽게 죽지 않아요. 지금 점상 시세 자체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얘는 상당히 강한 탄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거래량이 계속 활발하게. 물론 이제 고점에서 어디가 고점이 될지 모르지만, 고점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밀린다면은 죽는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날 대량 거래와 함께 윗골이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5거래일, 6거래일 계속 자기 자리 유지하면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얘가 평소 눌림목이 매수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10% 정도까지는 눌림목을 열어주고 매매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 VI 직전이니까 들어갈 가치가 없고, 얘가 지금 오늘 좀만 윗골이 달고 밀려준다 그러면 내일 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 될 겁니다. 얘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계속해서 제가 공유했던 그런 종목이죠.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있는데 두 개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주가 탄력을 보는 건데,
주가적인 움직임, 탄력은 일동홀딩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일동제약이 더 대장주로 먼저 VI 들어갔는데, 왜냐면 얘는 점상이 아니었잖아. 일동홀딩스는 점상이었거든. 이거는 물량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일동제약이 6천억, 일동홀딩스가 1,700억. 시총이 훨씬 더 작잖아요. 주가적인 탄력을 얘가 더 재료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을 때 주가적인 영향을 좀 더 탄력적으로 받는 걸 당연히 우린 그걸 더 많이 봐야겠죠. 그게 이제 일동홀딩스. FNF와 FNF 홀딩스랑 똑같은 거죠.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얘기 드리면서, 무료방에서도 공유를 해요. 그렇지만 무료방에서는 이제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진입을 하더라도 제가 무료방에서도 리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왜냐면 고급방에서는 이제 문자로 디테일한 리딩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지만, 무료방은 종목을 그렇게 쭉 들였다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그런 의미가 없고, 무료방과 유료방과 무료방, 고급방과 일반 무료방의 이 퀄리티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 차이점을 이런 디테일한 리딩에 두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디테일한 리딩을 받고 싶고 여러 종목을 매매하면서 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방 들어오셔서 제 리딩을 직접 받아보시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신 분들 7번 한번 쳐보죠. 최근에 이틀 동안 시장 아주 급격한 하락장에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 무방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었나요? 오늘 옵션 만기고 그래서 사실 저는 무방 생각을 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였던 거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늘 내가 한다고? 왜 하필 오늘이 둘째 주 목요일인 거야? 오늘 9월 셋째 주인데.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사실 종목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냥 제 평소에 무방할 때는 그래도 두세 종목 정도를 매매하는데, 오늘 제가 딱 한 종목만 드린 이유가, 만기일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상승하는 날은 신규로 매수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실. 종목을 교체할 수는 있어요. 교체할 수는 있는데 신규로 막 뭘 매수하고 막 그러는 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승 출발을 대부분 하고 상승하더라도 상승 음봉이 많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날은 사실 관망하고 지켜보면서 앞으로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수립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무방을 하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오늘 이레시스 무료방, 유료방에 갖고 있던 종목인데 무료방이랑 같이 한번 매매를 한 거고, 이렇게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 이레시스가 사실 고급방에서는 물려있던 종목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날 샀어요. 이날 사서 뭐 물린 기간 며칠 안 되는데, 이날 매수한 다음에 이틀 내렸잖아요. 그냥 오늘 가볍게 추가 매수한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칼같이 손절 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차라리 한 번의 기회를 더 잡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비중관리, 처음에 매수할 때 비중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데, 그 방법대로 해서 오늘 이제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 기본 물량 남겨놨는데요. 남겨놓을 거예요. 내일이랑 모레 이틀 정도, 내일이랑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시세를 더 기다려 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보유하냐 마냐를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머큐리를 그렇게 했거든. 차트가 똑같습니다. 이날까지 보면. 이게 이렌시스의 오늘이잖아. 이렌시스의 위치가 좀 더 높죠.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종목들은 제가 나름대로 종목별로 전략을 다 구축을 해놓고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리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급방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저희 방 회원분들과 함께 문자 리딩 받으시면서 한번 같이 어울려서 매매를 해보세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효율적일 겁니다. 방송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무방은 여기서 종료할 거고, 저는 이제 고급방으로 전환해서 방 다시 열 건데요. 거듭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시장은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물린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근데 물렸다고 해서 물린 거 회복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얘기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뭘 해도, 뭘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만들어야 계좌가 고여 있으면 진짜로 썩어버려요. 고인물이 되면. 그러니까 이 고인물로 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움직여야겠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제 유튜브 이따 보시면 오늘 한 얘기들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건 이미 올려놨고 오후에 여기서 짧게 30분 정도 진행하는 것도 올려놓을 거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그 돈으로 뭐하니 치시면 바로 나와요. 그런 이름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오늘 무방 끝나고 이따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오후 방송에 제가 한 얘기도 다 나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로봇에 대한 부분, 로봇주에 대한 부분. 로봇주를 제가 몰빵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릴 수 있음에 주의하며 매매해라. 그러니까 물려도 되는 종목을 사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로봇과 뭐 바이오, 로봇만 얘기한 건 아니죠. 뭐 2차 전지부터 쭉 얘기를 순서대로 드렸는데, 얘네들이 지속 가능한 테마인가 산업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속 가능.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바이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양악이 됐든 한방이 됐든 절대로 바이오는 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로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 그럼 로봇이 당연히 계속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가입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운영자님이랑 상담하셔서 내일부터라도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방송 마무리할게요. 오후장 편안하게 마무리들 하시고 다음에 또 무방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2시에 방송 종료하고 유료방으로 다시 전환해서 열게요. 수고하셨습니다.